민사소송을 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회당 얼마의 간접강제, 그럼 이 5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판사가 이쯤 되겠다. 이게 혁신적인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형사고소도 하고 수사도 진행되고 뭐 검사가 기소도 하고 이렇게 벌 받는 길로 가지만, 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자동적으로 뭐 배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반드시 민사소송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돈 안 주는데 왜 하겠습니까? 안 주는데 뭐 소송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형사고소를 해서 공판이 진행되면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도 좀 덜 살기 위해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양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그럼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 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다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송이라는 게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1년, 2년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특별한 어떤 그 청구권이 있는데, 금지 예방 청구권이 있거든요. 금지 예방 청구권. 보존 처분으로 어떠한 영업 비밀을 딱 열거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용을 중지하고 이걸 즉시 폐기하라 하는 가처분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1회당 얼마의 간접강제, 1회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든지 페널티를 이런 주는구나. 것들이 딱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신청한 시점부터 이제 손해 발생은 차단되고,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 구조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이요. 민사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잘못한 것 맞고 피해를 입은 것도 맞는데, 그 피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까지 원고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소송 가면은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성립의 근거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포섭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포섭을 못 시키고 절도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그럼 이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청구자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뭐 없어졌다 그러면 물건값을 계산하면 되고, 영업이 뭐 침해당해가지고 우리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뭐 회계감정 이런 걸 맡겨가지고 회계세로 들여다보고 매출이 얼마나 감소하고 순이익이 얼마 감소했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난해한 게 꼭 이것 때문에 매출이 줄었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 수도 있고, 다른 또 경쟁사가 또 훌륭한 경쟁사가 있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이 영업비밀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받냐, 이게 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 피해 회사가 1년에 뭐 10,000개를 파는데 한 개에 10,000원을 남겼어요. 매출 말고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요 한 개를 팔면은 10,000원이 남아요. 그럼 10,000개를 팔았는데 그러면 1억이 남았겠죠. 그런데 요 침해가 있으니까 매출이 쭉 빠져가지고 5,0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5,000개가 손해입니다. 5,000개의 판매를 하지 못해서 얻은 영업 손해 5,000만 원. 요거를 손해액으로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뭐 다양한 요소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다른 경쟁사가 생겨서, 뭐 원자재 값이 올라서, 기타 등등 우리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이 돼버리면 다른 요소 그냥 다 빼버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만큼 손해가 생겼다, 전부 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고 일단 추정을 해줘버린다.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침해한 놈이 아니에요, 사실 경기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이 폭등해가지고 이런 거지, 이걸 지가 다 증명해. 이게 아주 중요한 범위네요. 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입은 손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정도다. 이거는 이제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들고 나간 놈이 이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 원래 피해사보다 영업을 더 잘해. 그리고 막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개량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매출을 더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벌어먹은 이익이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인데 얘들이 벌어먹은 이익은 막 5억이야. 그럼 이 5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줍니다. 오, 강력하네요. 엄청 예. 강력하네. 예.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받는 게 정말 중요하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본 금액과 네. 상대방이 얻은 이익,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증거 신청을 하면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이래저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술은 그대로 있으니까 막 매출이 올라가. 들고 나갔는데도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들고 나간 놈이 있는데 들고 나간 놈이 얻은 영업이익은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면 1번 경우, 2번 경우 다 손해액 추정 규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실심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해줍니다. 법원이 예. 판사가 직권으로 일반 손해배상 책임 청구에서 입증 못하면 해소죠 그냥. 기각이죠. 예. 이건 입증 못하면 판사가 이쯤 되겠다 라고 잡아줍니다. 이게 혁신적인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5배까지 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뭐 비트코인 사고 가상화폐 만들어 놓고 다 빼돌렸다. 네. 이러면 참 이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부정법인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